어머니,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조금만 버티세요. 15살 서기는 병든 어머니를 업고 500리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험난한 여정 속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조선시대 전라도의 작은 마을. 봄이 오기 전 마지막 겨울바람이 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기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가난했지만 어머니는 늘 웃음을 잃지 않으셨고, 서기는 산에서 나무를 하고 밭일을 거들며 효성스럽게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가을부터 어머니의 기침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련이 생각했지만 겨울이 깊어질수록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온몸에 열이 오르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셨습니다. 마을의 약초꾼 할아버지께서 약초를 다려드렸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서가, 이 병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구나. 한양에 계신 명의를 찾아가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전라도에서 한양까지는 500리가 넘는 먼 길이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서기는 결심했습니다. 500리. 걸어서 석 달은 좋게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서기에겐 돈 한 푼 없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서기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어머니를 업고 한양까지 가려 합니다. 통행증을 써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장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붓을 들었습니다. 효자석이, 병든 모친을 업고 한양으로 가니 부디기를 내어주소서. 이장님은 통행증에 도장을 찍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푼돈 몇 립을 꺼내 서기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서기야, 내가 어찌 그 먼 길을 어머니를 업고 가겠느냐? 하지만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등이 가장 편안한 가마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른 나물과 보리쌀 몇 줌, 그리고 낡은 집신 3켤레를 챙겨주었습니다. 이른 새벽, 서기는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어머니는 뼈만 남은 몸이었지만 서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무게였습니다. 서가, 미안하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가늘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절 키워주실 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업을 차례입니다. 서기는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해가 지기 전에 작은 고개 하나를 넘었습니다. 불과 5리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작은 개울가에서 쉬면서 서기는 보리쌀을 물에 불려 어머니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서가, 너도 먹어야지. 저는 물만 마셔도 배가 찹니다. 어머니, 드세요. 서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보리쌀은 한 줌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어머니께 드려야 했습니다. 밤이 되자 산속 바위 아래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서기는 자신의 옷을 벗어 어머니를 덮어드리고 어머니를 꼭 안고 누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리고 등골을 타고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서기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루만 더 견디면 한양에 가까워진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기의 발은 물집으로 뒤덮였습니다. 집시는 이미 너덜너덜해졌고 발바닥 살이 벗겨져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에 날카로운 통증이 쏟아올랐습니다. 발바닥의 살이 완전히 벗겨진 곳에는 흙먼지가 상처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찌릿한 통증이 발목을 타고 종아리까지, 그리고 다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보름이 지날 무렵,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주막 앞을 지나가는데 한 할머니가 서기를 불렀습니다. 애야, 잠깐 쉬어가거라. 할머니는 따뜻한 보리죽 한 그릇을 내주셨습니다. 서기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어머니께 죽을 떠드렸습니다. 죽의 구수한 냄새가 코끝에 퍼졌고
어머니는 간신히 입을 벌려 삼키셨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 효자야. 내가 걷는 모습을 보니 내 아들 생각이 나는구나. 할머니는 서기에게 집신 한 켤레와 삶은 감자 몇 개를 더 챙겨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가끔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서기는 울부짖으며 개울물을 떠다가 어머니의 이마와 손목을 적셨습니다. 한참 후에야 어머니는 가까스로 눈을 뜨셨습니다. 서가, 그만두렴. 어미는 이제 안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서기는 울면서 어머니를 다시 업었습니다. 그날 오후 산길을 걷다가 서기는 작은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백발의 늙은 스님이 나오셨습니다. 스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스님은 어머니를 보더니 안으로 들어가 약초 몇 가지를 꺼내왔습니다. 이 약초를 다려드려라. 효심이 지극하니 부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스님은 마른 떡 몇 개와 약초 한 보따리를 주셨습니다. 서기는 그날 밤 암자 처마 밑에서 약을 다렸습니다. 쓴 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쓰디쓴 냄새였지만 서기에게는 희망의 향기였습니다. 서기는 정성껏 약을 식혀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조금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서가, 고맙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또렷해졌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서기는 첫 번째 관문에 도착했습니다. 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검문소 앞에 서자 관리가 나왔습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전라도에서 왔습니다. 어머니를 업고 한양으로 갑니다. 서기는 떨리는 손으로 통행증을 내밀었습니다. 관리는 통행증을 읽더니 서기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입술은 터져 피가 맺혀 있었으며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효자로구나. 가거라. 부디 어머니를 살려드려라. 관리는 품에서 푼돈 몇 잎을 꺼내 서기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서기는 5개의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의심을 받았지만 통행증과 서기의 모습을 본 관리들은 모두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3달이 다 되어갈 무렵 어느 날 밤 산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꼼짝 마라. 3명의 산적이었습니다. 서기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형님들, 저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제발 그냥 보내주십시오. 산적 두목이 서기에게 다가왔습니다. 횃불을 들어 서기의 등을 비추자 어머니의 야윈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 등에 업힌 분이 누구냐? 제 어머니이십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한양입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산적 두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걸어왔느냐? 3달 가까이 걸었습니다. 산적 두목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가거라. 우리는 손대지 않을 것이다. 내 어미도 병들어 돌아가셨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다. 너는 어미를 끝까지 모셔라. 산적 두목은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기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산적들이 사라진 방향으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서기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눈앞이 흐릿했으며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어깨에서는 피가 흘러 옷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성곽이 보였습니다. 한양이다. 어머니, 한양입니다. 어머니는 가까스로 눈을 뜨셨습니다. 서가. 다 왔구나. 네, 어머니. 이제 다 왔습니다. 서기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동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길을 물어 동대문 안쪽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 의원의 한 의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한옥 기와집이 보이지? 저기가 정 의원네 일세. 서기는 비틀거리며 한 의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이 지긋한 의원께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정 의원님이십니까? 저는 전라도에서 왔습니다. 이 편지를 서기는 품에서 접혀 낡아빠진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석 달 전 길에서 만난 선비가 써준 편지였습니다. 정 의원은 편지를 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전라도에서 왔다고? 예. 어머니를 업고? 예. 정 의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서 들어오게. 어머니를 이리 눕혀드려라. 서기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온돌방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의원은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혀를 보고 눈을 보고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이 깊구나. 폐가 많이 상했고 기운이 바닥났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네. 약을 써보겠네. 의원님, 진료비가 얼마나 되십니까? 서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료비는 3냥, 약값은 석 달치로 5냥이 필요하네. 서기는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준 푼돈, 관문에서 관리들이 준 돈, 그리고 주막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받은 몇 푼. 모두 합쳐도 2냥 반이 채 안 되었습니다. 서기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원님,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석 달이든 반년이든 1년이든 일하겠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서기는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한 번 이마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2번 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3번 서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말없이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젊은이 일어나 옷을 벗고 등을 보이게 서기가 저고리를 벗는 순간 의원의 숨이 멎었습니다. 서기의 등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어깨살은 완전히 까져서 새살과 헌살이 뒤섞여 있었고 등뼈를 따라 검붉은 멍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뼈가 비칠 정도로 살이 짓눌려 있었고 곳곳에 덧난 상처에서는 아직도 진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어깨뼈 바로 아래였습니다. 그곳은 어머니의 무게가 가장 많이 실린 곳이었고 살이 완전히 벗겨져 붉은 살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의원은 손을 떨며 서기의 등에 손을 가까이 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2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이 등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구나. 의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 달 동안 500리를 하루도 쉬지 않고 어머니를 업고 의원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내 평생 40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효자는 처음 본다. 의원은 한참을 말없이 서기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기의 등에 약을 발랐습니다. 그 손길은 환자를 대하는 의원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어루만지는 아버지의 손길이었습니다. 젊은이, 일어나게, 그리고 잘 들으게,
서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석 달 동안 자네가 이곳에서 어머니를 간호하게. 내가 매일 약을 바꿔 쓰겠네. 자네는 매일 약을 다려 어머니께 드리게. 그것이 자네가 해야 할 일이네. 의원님. 하지만 돈은 필요 없네. 자네의 효심이 이미 그 어떤 돈보다 값진 것을 내게 보여주었네. 내가 의원이 된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네. 진짜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네. 서기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석 달간 참아왔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 의원은 서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이제 울음을 그치고 어머니를 돌보게. 내가 먼저 침을 놓겠네. 그날부터 서기는 한의원에서 어머니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새벽마다 약을 다리고 어머니께 약을 드리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어머니의 얼굴에 혈색이 조금씩 돌았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기침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어머니는 스스로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서가, 내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마당을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정 의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네.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겠네? 의원은 서기에게 약 한 보따리와 함께 쌀 한 말, 그리고 은자 2냥을 주었습니다. 자네가 석 달 동안 일한 품삯이네. 돌아가는 길에 가마를 빌리게.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기는 작은 가마를 빌렸습니다. 가마를 빌리고 가마꾼에게 품삯을 주니 서기의 손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건강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를 가마에 모시고 천천히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서기는 가마 옆을 걸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산 너머면 우리 마을입니다. 서가, 내가 이 길을 나를 업고 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구나. 어머니, 저는 행복했습니다. 2달 후, 서기와 어머니는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서기다. 서기가 돌아왔다. 어머니께서 건강해지셨구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눈물로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고올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원님은 직접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서기라 했나? 내 이야기를 들었다. 15의 나이에 병든 어머니를 업고 500리를 석 달 동안 걸었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원님은 서기에게 쌀과 무명을 하사하고 마을 입구에 효자비를 세우도록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는 한양으로 올라갔고 조정의 대신들은 이 이야기를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임금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효자가 있으니 우리 조선이 빛나는구나. 정려문을 내리도록 하라. 석 달 후, 조정의 관리들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정려문을 세우는 의식을 지켜보았습니다. 목수들이 나무를 다듬고 장인들이 효자 서기지문이라는 글자를 정성껏 새겼습니다. 정려문이 세워지는 날,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관리는 임금의 교서를 낭독했습니다. 효자 서기는 어린 나이에 병든 어머니를 업고 1000리 길을 마다하지 않았으니 이는 온 백성의 본보기가 되리라. 서기는 정려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임금께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절을 올리셨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후 서기는 어머니를 더욱 정성껏 모셨습니다.
밭을 일구고 작은 초가집을 지었습니다. 봄이 되면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꽃을 보았고, 여름이 되면 나무 그늘 아래서 시원한 물을 들였습니다.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함께 했고, 겨울이 되면 따뜻한 방에서 어머니께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기를 본받아 부모님을 더욱 잘 모시게 되었습니다. 서기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고을 전체로, 그리고 전라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늦봄 저녁, 서기는 마당에서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서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가, 내가 나를 업고 걸었던 그 길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어머니, 내 등에서 느꼈던 따스함이 아직도 생생하구나. 내가 흘린 땀 한 방울,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두 어미의 가슴에 새겨져 있단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서기와 어머니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보다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따뜻했고 힘이 있었습니다. 서기는 생각했습니다. 효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을 잡아드리고 함께 앉아 있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그날 밤, 서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석 달간의 긴 여정이 끝났고 어머니는 건강하셨고 그들은 다시 함께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